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반전시킬 트럼프의 신의 한 수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중동 전쟁으로 증시가 단기 하락한 가운데 전쟁을 말려야 할 트럼프가 오히려 이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도대체 트럼프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한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투자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리얼 미국 주식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10시쯤 마켓 뉴스 분석, 시장에 나온 주요 뉴스를 자세하게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를 원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많아서 뉴스를 보실 수 있는 무료 텔레그램도 링크를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뉴스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리얼 미국 주식 속보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한 설명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인 오늘의 트럼프의 신의 한 수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 주요 뉴스 분석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동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으니까 핵심만 짧게 설명드리고 할게요. 최근에 이란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은 보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수백 발의 미사일 발사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핵시설 공습에 대응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중동 전역으로 긴장을 고조시켰고 일부는 이스라엘 방공망을 뚫었습니다. 이스라엘은 200대 이상의 전투기로 이란 전역을 공격했으며 이란 고위 장성들을 사살하고 핵시설 등을 파괴했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군 고위 관계자 한 12명 정도, 그리고 핵 박사들, 지금 현재 이제 최근에 이제 이란이 핵 관련된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관련된 인물들 12명을 사살시킨 것으로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로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 모두 큰 피해를 입었고 미국과 핵 협상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주식 시장도 단기적으로 하락했고 유가는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당연히 전 세계 국가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협상을 요구하면서도 공개 발언은 삼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란 미군 보복 시 경고를 보냈습니다. 경고를 하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전쟁 분위기가 심해지고 나면 미국에게 엄청나게 불리하다는 겁니다. 원유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인데요. 현재 저가이 거의 60달러 선에 있었던 원유 가격이 70달러 선을 넘어서서 거의 80달러 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골드만삭스에서는 골드만삭스와 JP공원에서는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죠. 왜 그런 거냐면 이 중동 지역의 핵심적인 지금 이제 이란이라는 국가를 중심에 두고 지금 이제 원유하고 천연가스가 드나드는 요 자리가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요 예멘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단체가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어서 이 해당 요 지역도 막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지역이 막혀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유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한 거죠. JP모건은 최악의 경우 유가가 13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보통 이제 오일 쇼크의 기준이 보통 못해도 2배 이상 현재 원유 가격이 올랐었거든요. 130달러 정도면 거의 오일 쇼크에 준하는 정도의 유가 상승이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하락치 보통 이제 원유 가격 오일 쇼크가 올 정도면은 증시 자체는 적게는 17%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박살났었거든요. 물론 케이스마다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오일 쇼크급까지 아니더라도 이 원유 상승은 굉장히 미국에겐 불편한 상황인데요. 왜 그런 거냐면 이스라엘 이란 공습 이후 유가가 상승했고 그 유가 원유하고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물가가 상승합니다. 원유하고 천연가스는 너무나도 다양한 곳에 잘 적용이 되고 애초에 공장 돌리려면 에너지, 전기가 필요하고 전기 만드는데 에너지 아직까지는 화석연료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하고 심지어는 물가가 상승하면 요즘에 미국이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못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 상승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의 경제 상태에 굉장히 큰 악재가 될 수 있겠죠. 심지어는 미국의 주식시장도 끌어내릴 수 있을 만한 악재가 됩니다. 왜 그런 것이냐라고 하면 전쟁이 악화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 금리 추가 상승 가능성도 증가하고 이 금리가 추가 상승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7월 초에 법안 통과가 된 이후에 대량의 채권 발행을 하게 되는데 대량의 채권 발행에서 미국이 비싼 이자를 주고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재정 적자는 더 심해지게 됩니다. 미국의 신뢰도는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 자금이 더욱더 많이 이탈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원유, 지금 현재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게 정말 미국에게는 큰 악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전쟁이 길어질 경우에 이스라엘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방공망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미사일이 날라오든 드론이 날라오든 격추시키는 이 미사일 발사가 방공발 시스템이 한 발당 7천억짜리입니다. 이거 한 방씩 쏠 때마다 지금 현재 미국이 이걸 지원해주면 재정 적자가 더 심해질 수 있어서 사실상 미국에 있어서는 이런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금리도 최근에 잘 조정받다가 다시 일부 한 1%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 큰 상승은 아니긴 한데요. 유가가 얼마나 더 상승하는지 이 무역 이 항로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이해되면 그럼 미국이 이거 문제니까 빠르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전쟁 그만해 라고 이제 나서가지고 이스라엘도 말리고 이란도 말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트럼프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오히려 이란을 압박하고 핵 협상에 다시 나서라고 계속해서 최고 수위로 압박하고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처음에는 침묵하다가 나중에는 잘했다, 훌륭하다라고 칭찬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심지어는 이란한테 핵협상까지 나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이걸 전쟁을 말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는 행동을 현재 하고 있어요. 자세하게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합의의 기회가 다시 열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 트럼프가 승부수를 띄우는 이유인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이란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이유에는 분명하게 이유가 존재합니다. 이번에 정말 신의 한 수를 둬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 이란이 안 그래도 경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전에 보신 바와 같이 직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이란의 경제 상태도 좋지 않은 상태고요. 심지어는 이란이 계속해서 지원했었던 이 무장단체가 계속되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통해서 악화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원래 과거에는 즉각적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이런 공격을 하면 즉각적으로 보복을 더 심하게 했어도 이상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을 도와줄 우방국들도 심지어는 적극적인 지원이 힘든 상태죠. 왜 그런 거냐면 중국을 보시면 내부 정세 불안 및 최근에 이제 중국 내부 소식을 들어보면 중국의 권력의 핵심은 결국에는 군 장악력이 있는데 군 장악력에 띄우기 위해서 현재 중국의 시진핑이 과거부터 인물을 많이 세워놨었는데 이 성장 과정에서 같이 성장했었던 구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제거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시진핑의 입지가 조금 흔들린다라는 이슈가 있어요. 물론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중국도 좀 바쁘다 이거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빠른 경제 회복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란을 도와주기 애매한 상황이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무기 및 병력이 많이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안 끝났죠.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금 현재 드론이 이 러시아를 공격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다라는 소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방국들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도와주기 힘들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니 이란이라는 나라를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이란까지 제거하고 나면 이 중동 지역을 미국이 먹게 되거든요. 이 중동 지역의 이란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서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을 막으면서도 심지어는 원유 패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기회가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원유 패권 잡기 위해서 미국이 많이 노력했잖아요. 원유 기술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되면서 원유 생산량 최고의 국가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에 개입하면서 낮은 유가를 최근에 이 패권을 잡은 걸 가지고 낮은 유가를 계속해 유지하면서 미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이것을 제대로 잡고 이란까지 딱 먹게 되면은 완벽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이것까지 완성이 되면 저유가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상황. 뭐 견제할 수 있는 국가에 해봤자 뭐 러시아 정도인데 이제 뭐 생산량 부분에서 중동하고 미국하고 손잡으면 답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유가를 유도하면서 미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어서 이러한 카드를 쓰게 된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정말 단기간 승부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승부수가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언제 전까지는 끝나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원유 가격 너무 폭등하면서 이 금리까지 상승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7월 초 이 미국의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결론이 지어져야 됩니다. 일단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매우 낮고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트럼프의 한 수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기 이란이 어느 정도 항복을 해도 뭐 가능성은 과거보다야 좀 어느 정도 이란이 항복을 해도 좀 이상하진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란의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적어도 7월 초 트럼프가 준비하는 감세 법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통과되기 전까지는 결국에는 핵 합의를 하든 안 하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결국에는 핵 합의를 하든 미국이 개입해서 이스라엘을 말리는 결론이 나오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한 수가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조금의 단기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고 현재 보여져요. 다만 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니까 그렇게 큰 폭락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단기적으로 전쟁에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원유, 미국 채권 금리 추적하면서 시장의 단기 하락을 좀 조심하시고요. 이 단기 하락 이후에 법안 통과 이후에 채권 발행 문제까지 끝나면 저는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뒤부터는 법안 통과와 함께 유동성이 어마무시하게 풀려나가면서 증시 상승이 이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몇 가지 조건, 이런 문제들만 해결되면 증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우리는 이번 하락만 잘 대비해서 준비해 보자라고 설명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최근 나오고 있는 뉴스를 가지고 너무 겁내시기보다는 트럼프의 한 수가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 요걸 결과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일 쇼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기간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한데 오일 쇼크가 나오는지 미국 원유하고 채권 금리는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미국 지금 FMC 공개시장위원회 이제 금리 결정이 있죠. 뭐 지금 전쟁 터지면서 원유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당연히 금리를 내릴 리 없겠죠. 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 결정일엔 특별한 변화 없이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7월 15일 지금 현재 물가 발표를 확인하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건 확인하고 갈 것 같아요. 직전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30% 관세가 부과되는 적용된 시기가 딱 7월 15일 날짜로 발표된 CPI 지표이기 때문에 물가 지표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만약에 이때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도 물가 지표에 문제가 생기면서 금리가 안 내려가도 트럼프가 그리고 또 할 말이 생겼어요. 이건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진짜 이제 금리 지금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고 해도 지금 트럼프는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원유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이스라엘한테 내가 전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서 원유 가격이 뛰어가지고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탓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트럼프의 핑계거리가 좀 생겼다라는 것 정도 인지하시면서 가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2025년도 6월 26일 날짜로 미국의 GDP 발표 나오는데 이 GDP 예상치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직전에는 이제 수입이 많아져가지고 관세 때리기 전에 마이너스가 났지만 이번에 뭐 3% 넘게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진짜 결과로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PC 지표도 발표될 예정이니까 해당 지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까지 간단하게 체크해 봤고요. 주요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 남았다 설명드렸죠.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이 6월 25일 수요일 날짜로 있습니다. 해당 지표 발표 실적 발표하는 거 같이 확인하면서 문제가 없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에 이제 중요한 이슈를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좋은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해당 이제 실적 발표는 아니지만 꼭 아셔야 되는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일 똑같은 날짜에 발표되는 건데요. 바로 뭐냐? 엔비디아의 주주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주주총회가 저는 여기서 어디까지 공개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로 뭐냐면 다음 분기 매출 예측치에는 중국에 얼마나 판매할지 말지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그렇다는 것은 예상 실적치가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해당 예측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표할지 여부는 좀 보통 실적 발표할 때 하긴 하는데 최근에 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도 언급이 나올 수 있어서 해당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6월 25일 날짜로 나오는 엔비디아의 주주총회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당 부분 체크하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이란의 협상 승부수가 마지막으로 두어졌습니다. 가장 이제 협상을 한번 해보기 좋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상황이 기왕 벌어진 김에. 근데 이 결과는 시간이 길게 이어지면서 전쟁이 커질 것 같진 않고 7월 안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다. 미국 입장에서도 채권금리, 유가 오르면서 채권금리 올라가는 거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단기간 갈등으로 인한 그래서 유가하고 금리 상승 여부는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괜찮게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나마 최악의 상황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7월 단기 눌림목 가능성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염두에 두면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눌릴 수도 있고 많이 눌릴 수도 있죠.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눌릴지에 대해서는 추적 관찰을 할 필요가 있어요. 다만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인지하시면서 눌림목 자리에서 잘 잡아서 다음 상승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시다가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부터 무조건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7월 달에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나오는 상승이 진짜 제대로 된 상승이 시작될 것 같다. 그냥 반등이 아니라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냥 마냥 바로 상승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눌림목을 가진 뒤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인지하시면서 다음 눌림목 자리를 잘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영상에서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내어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내용 골라가셔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께 항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잘 정리해서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에 많이 응원 달아주시면 하트 버튼 눌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미국 주식 속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링크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뭐 저희가 원래 저희끼리 하던 거 여러분들께 함께 공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정리해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뉴스 궁금하신 분들은 리얼미국 주식 속보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속도도 좀 빠른 편이기도 하고 가장 빠른 편은 아니겠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골라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쓸데없이 이상한 내용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만 차례차례 올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대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